지금 당신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멈춰가고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가슴 어딘가가 두근거렸습니까? 오늘 하루가 기대되었습니까? 오늘 만날 사람이, 오늘 해볼 일이, 오늘 처음 겪을 무언가가 당신의 심장을 살짝이라도 건드렸습니까?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계실 겁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냥 TV를 켰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매일, 매일, 매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은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위험이 없으니까요.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에 조용히 의문을 제기하려 합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일까요? 걱정이 없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의 조건일까요? 19세기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단 4글자. 하지만 그 4글자 안에는 우리가 평생 외면해온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안정은 보호가 아닙니다. 안정은 서서히 생을 마비시키는 가장 조용한 위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당신의 오늘 밤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안정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누구나 꿈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하루, 걱정이 사라진 아침.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안정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조금씩 살아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좋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포근합니다. 개구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아주 천천히, 아주 서서히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는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너무 느렸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이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직장이 안정됐고, 가정이 안정됐고, 하루 일과가 안정됐습니다. 그 안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은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설렘을 빼앗아갔습니다. 도전을 빼앗아갔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빼앗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같은 채널을 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안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지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집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굳어갑니다. 생명은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변화 속에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미 굳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여 있습니까? 안정이라는 이름의 연못에서 당신은 지금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도전을 멈춘 사람은 성장을 멈춘 것이고, 성장을 멈춘 사람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당신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제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뒷걸음질입니다. 설레지 않는 아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삶이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삶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안정은 가장 조용한 위험입니다. 60대가 빠지는 함정.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에 접어드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60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이 옵니다. 7시. 눈이 떠집니다. 특별히 기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아마도 혼자, 혹은 오래 함께한 배우자와 함께 같은 자리에, 같은 반찬으로, 같은 속도로 식사를 마치면 TV를 켭니다. 뉴스를 봅니다. 어제와 비슷한 소식이 나옵니다. 답답합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어제 보던 드라마. 결말이 어떻게 날지 이미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점심이 됩니다. 밥을 먹습니다. 낮잠을 잡니다. 오후가 됩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어제도 걸었던 그 길, 그제도 걸었던 그 길. 만나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나누는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물가 이야기. 저녁을 먹습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삶입니까? 아닙니다. 나쁜 삶이 아닙니다. 전쟁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큰 고통도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 생각, 그 체념, 그 조용한 포기. 60대가 빠지는 가장 깊은 함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실패가 아닙니다.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늦었다는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많은 삶을 멈춰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 글자가 얼마나 많은 꿈을 조용히 매장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 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보면 삶이 굳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피합니다. 민망합니다. 주변에서 수군댑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한대. 저 나이에 저러면 어떡해.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그것이 함정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다가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 상처받지 않으려다가 감각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 창피당하지 않으려다가 도전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익숙함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합니다. 오래 살아온 집, 오래 앉아온 의자, 오래 걸어온 길, 오래 사귄 사람. 이 모든 것이 주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속한다는 느낌. 내가 이 세계의 일부라는 느낌. 하지만 그 익숙함이 때로는 감옥이 됩니다. 익숙한 것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낯선 것에 몸이 굳어집니다. 불편함을 피하다 보니 불편함과 함께 성장도 피하게 됩니다. 삶은 원래 약간 불편해야 자라납니다. 약간 낯설어야 깨어납니다. 약간 두려워야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철저히 차단한 채 살아가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세계가 좁아집니다. 감각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작은 세상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세상이 안전하니까 그 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60대가 빠지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함정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니체의 말로 돌아오겠습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무모하게 살라는 것인가? 두려움 없이 살라는 것인가? 위험을 즐기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위험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위험은 살아있음입니다. 그는 이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안전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작아진다고, 편안함만 좇다 보면 인간은 굳어진다고, 흔들리지 않으려 하다 보면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산 것이다. 불확실함을 껴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니체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몸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쉽니다. 밥을 먹습니다. 잠을 잡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진짜 살아있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불꽃이 꺼진 사람은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이미 많은 부분이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안정은 가장 조용한 위험입니다. 왜 조용한 위험이라고 하겠습니까?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보가 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압니다. 병이 오면 압니다. 사기를 당하면 압니다. 그러면 대처를 합니다. 치료를 합니다.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삶이 서서히 멈춰가는 것은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잠들기 전 천장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그때 느낍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지? 내 꿈이 언제 이렇게 사라졌지?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입니다. 그것이 안정이 주는 조용한 함정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각성을 요청합니다. 지금 당신이 안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진짜 안정인지, 아니면 그저 멈춰버린 삶인지 다시 한번 똑바로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심장이 뛰는 것만이 살아있음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는 것, 눈이 반짝이는 것,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무언가를 바라는 것, 무언가를 향해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살아있음입니다. 그 살아있음을 지금 당신은 느끼고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을 다시 움직이는 작은 위험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창하게 모든 것을 뒤집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디론가 훌쩍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새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위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위험에서 시작하십시오.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보십시오. 항상 걷던 그 길이 아닌 한 번도 걷지 않은 골목길로 들어서십시오.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낯선 건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낯선 가게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낯선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낯설m 속에서 당신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눈이 깨어납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작은 위험입니다. 그것이 작은 살아있음입니다. 오늘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해보십시오. 오래 만나온 친구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혹은 자식에게,
평소에 당연하다 여겨 말하지 않았던 말. 당신이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공기가 바뀝니다. 작은 위험이 커다란 따뜻함이 됩니다. 오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꺼내어 보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악기였든 그림이었든 글쓰기였든 새로운 언어였든 이 나이에라는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강의를 찾아보십시오.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해 보십시오. 책 한 권을 펴보십시오. 시작은 누추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됩니다. 첫날에 잘못해도 됩니다. 그 서툴m 자체가 살아있음입니다. 그 서툴m 자체가 성장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서툴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고 있습니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 한 줄이 두 사람의 세계를 다시 잇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고 따뜻한 용기에서 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혼자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과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은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집니다. 두 번째의 시간이 훨씬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훨씬 빽빽한 시간입니다. 오늘 오래전 꿈을 한 번만 꺼내 보십시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꿈, 생활에 치여 잊어버린 꿈,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덮어버린 꿈, 그 꿈을 다시 꺼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꿈을 꺼내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삶이 움직입니다. 작은 위험들이 쌓입니다. 낯선 길 하나, 오래된 말 하나, 새로운 시도 하나, 보낸 문자 하나.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 다른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이 기대됩니다. 오늘 무언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삶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니체가 말한 위험하게 살아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크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살아있게 사십시오. 조금 더 깨어있게 사십시오. 조금 더 움직이며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위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옵니다. 마지막 침대에 누워있는 날,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날, 가족이 주변에 있지만 이제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날, 눈을 떠 있지만 이미 과거를 향해 시선이 향하는 날. 그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더 큰 집에 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왜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을 평생 품고만 살다가 이제는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왜 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는 생각에,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혹시 잘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지 않음이 이제 후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왜 더 살지 않았을까? 더 웃지 않았을까?
더 느끼지 않았을까? 더 걷지 않았을까? 더 바라지 않았을까? 더 도전하지 않았을까? 더 살지 않았을까?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살았어야 할 삶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했어야 할 말들, 가봤어야 할 곳들, 만났어야 할 사람들, 시도했어야 할 일들, 그것들이 모두 안개처럼 눈앞에 펼쳐지는데 이제 손을 뻗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후회가 가장 깊은 후회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오랫동안 돌봐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했습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았더라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표현하는 용기를 가졌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했더라면,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이것들이 전부 안정과 관련된 후회입니다. 흔들릴까봐 하지 않았던 것들, 실패할까봐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창피당할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 안정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어딘가가 조금 두근거린다면 그 두근거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살아있음의 신호입니다. 그것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무겁게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분히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내면 어딘가에서 살아있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꽃을 살려주십시오. 화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것을 이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낯선 길 하나를 걸어보십시오. 오래된 말 하나를 꺼내보십시오. 잊었던 꿈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멀어진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 하나가 살아있음입니다. 그 하나가 위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무모함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각성을 요청했습니다. 눈을 뜨라고, 감각을 열라고, 움직이라고, 살아있어라고. 안정은 가장 조용한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알아챈 지금, 당신은 이미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후 당신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어도 70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삶은 크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살아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을 오늘부터 조금씩 되찾아 가십시오.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건넨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조용하고 가장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